계속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김인숙 할머니는 부엌에서 손을 씻으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5살 지훈이가 커다란 짐가방과 함께 서 있었고 그 뒤에 선 며느리 수지는 이미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지훈이를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내일 저녁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지훈이의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았어요. 김 씨가 뭐라도 말하기도 전에 수지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지훈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와 지훈이를 맡기고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데리러 오거나 아예 연락도 없이 하루 이상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죠.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수진이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지훈이를 사흘이나 맡긴 적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미리 계획해둔 동창회가 있다고 말했지만 수진은 이미 표를 예매했다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김 씨는 20년 만에 동창회를 포기하고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김 씨는 지훈이에게 간식을 주며 부드럽게 웃어주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를 많이 따랐기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문득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수진이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어요. 김 씨는 아침부터 준비해 점심도 거른 채 김치를 담갔습니다. 다 만들어진 김치를 보며 뿌듯해하는데 갑자기 수진이 들어와서는 대뜸 김치를 절반이나 가져가려 했어요. 수진은 자기네도 김치를 좀 달라며 김 씨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이렇게 말하며 큰 통을 들고 왔고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은 김치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 음식, 각종 반찬, 심지어 김 씨가 정성껏 만든 간식까지 수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수진에게 김 씨는 그저 무료 반찬 가게이자 베이비시터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에는 수진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며 다음 주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돈 얘기를 꺼내자 수진은 지금 빠듯하다며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평생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필요보다 가족의 필요를 항상 우선시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인지 며느리 수진도 김 씨를 당연히 그럴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작년 겨울 김 씨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릴 때도 수지는 지훈이를 맡기고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지훈이를 돌봐야 했던 그날을 생각하자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김 씨는 너무 힘들어 아들 성호에게 전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수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쇼핑이 필요하다며 어머니가 이해해 주기를 바랐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아들은 늘 아내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의 생일날 아들 성우와 수진이 점심을 함께 먹자며 약속을 했었는데 막상 당일에는 둘 다 바쁘다며 취소했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성우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전화로 남겼고 선물이나 케이크도 없었어요. 그날 김 씨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평소 김 씨가 계획한 일정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오랜 친구와의 약속, 동창회 모임,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지훈이를 맡아달라는 수진의 부탁에 수없이 미루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은 김 씨에게 너무 착하다고 말했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너무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고 충고했죠. 하지만 김 씨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김 씨는 핸드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들 성호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그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호가 보낸 문자에는 회의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내용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물론 사랑스러웠지만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처음으로 분노가 일었어요. 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늘 무시당했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김 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김 씨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김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참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며느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현명한 교훈이 될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각종 반찬과 김치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가져가던 것들이었죠. 김 씨는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공짜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훈이를 돌봐주는 시간에도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불려가는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존중받는 할머니로 대우받고 싶었어요. 김 씨는 달력을 보며 자신만의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모임, 심지어 혼자만의 여행까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추천한 요가 수업에도 등록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참고 양보만 했던 김인숙 할머니의 작지만 당당한 반란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작은 혁명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김 씨의 존재 없이는 얼마나 힘들어할지 상상하니 묘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김 씨를 진정으로 존중하게 될 때까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김 씨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결심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넘게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작은 반란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김 씨는 깊게 심호흡을 한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활짝 열고 안에 가득 찬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밤늦게까지 앉아서 정성껏 담근 배추김치, 무릎이 아프도록 서서 만든 각종 나물, 수진이 좋아한다며 특별히 준비한 된장찌개용 양념까지 모든 반찬들을 식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오랫동안 이 반찬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많은 반찬들이 매번 수진의 집으로 흘러갔던 것을 떠올리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김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옆집에 사는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박 여사는 김 씨의 오랜 이웃이자 친구였습니다. 김 씨는 박 여사에게 집에 반찬이 너무 많은데 나눠 먹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활기가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깜짝 놀라며 김 씨가 항상 며느리에게 주던 반찬 아니냐고 물었어요. 김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과 정성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김 씨의 어깨가 절로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 씨는 여러 반찬통을 정리해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김 씨는 며느리 수진에게 주려고 만들어둔 모든 반찬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김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여러 이웃집을 돌며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나눠주었어요. 비슷한 또래의 이웃 할머니들은 김 씨의 달라진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늘 피곤해 보이던 김 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웃들은 갑작스러운 선물에 모두 기뻐했고 특히 김 씨의 김치를 좋아하는 이웃들은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3층에 사는 이 씨는 김 씨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김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 없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이웃집에서 돌아오는 길, 김 씨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깨끗이 비워진 냉장고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텅 빈 냉장고가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요리만 하면 되니 훨씬 편할 것 같았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반찬이 아닌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김 씨는 거실로 가서 지난주에 이웃권 씨에게 받은 요가 학원 전단지를 찾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잠시 보고 서랍에 넣어두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은 후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오전반에 등록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또한 오랫동안 미뤄왔던 동창회 모임에도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전 지훈이 때문에 포기했던 그 모임이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달력을 펼쳐 앞으로의 일정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월요일 오전 요가 수업, 수요일 동창회 점심 모임, 금요일 등산 동호회, 그리고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펜을 쥐고 일정을 적는 김 씨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고 나니 김 씨의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때 자고 있던 지훈이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찾았어요. 김 씨는 얼른 눈가를 쓸어내리고 지훈이에게 다가가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었고 김 씨는 오늘 중으로 올 거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의 순진한 눈빛을 보자 김 씨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침을 준비하며 김 씨는 지훈이에게 오늘부터 할머니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해했어요. 김 씨는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등산도 다닐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동안 김 씨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지훈이는 자신도 함께 가도 되냐고 물었고, 김 씨는 가끔은 함께 할 수 있지만 할머니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할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김 씨는 옷장에서 며느리가 자주 맡기던 빨래감이 담긴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블라우스와 지훈이 아빠의 셔츠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평소라면 김 씨가 모두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해서 정리해 주었을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끼려고 20년 된 세탁기를 계속 쓰면서도 며느리의 옷은 항상 정성껏 손세탁해 주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 씨는 그 바구니를 현관 옆에 두고 수진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닌 결단에 따른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집 열쇠가 있는 서랍으로 향했어요. 수진은 종종 김 씨에게 집 청소나 빨래를 부탁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추석 때는 김 씨에게 명절 음식을 준비해달라며 열쇠를 맡기고 며칠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김 씨는 그 열쇠를 작은 봉투에 넣고 바구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진의 집안일을 대신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김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수진이었어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받았겠지만 오늘은 전화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수진은 지훈이가 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간단히 잘 있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이 오늘도 좀 늦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김 씨의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첫 변화의 시작점이었어요. 김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평소와 달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4시까지는 꼭 데리러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김 씨가 5시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김 씨의 심장은 마라톤을 하는 사람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평생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요구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김 씨가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진은 어떤 약속이냐고 물었고 김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약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는 김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수진은 조금 난처한 듯 했지만 결국 4시까지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막 시작한 작은 변화였지만 김 씨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김 씨는 지훈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가을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늘 마주치는 이웃 최 씨를 만났어요. 최 씨는 항상 김 씨에게 너무 며느리 일만 도와주지 말고 자신도 좀 챙기라고 조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 씨에게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요가 교실도 등록했고 등산 모임에도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김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생기 있어 보였어요. 최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 잘한 결정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자신이 다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곳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의 노래, 춤 등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고맙다며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함께 가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김 씨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김 씨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어요. 결혼 후 쉴 새 없이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진과 성호에게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 믿었어요. 오후 3시 30분, 김 씨와 지훈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약속한 대로 수진이 4시에 올 것을 대비해 지훈이의 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저녁 약속을 위해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을 위해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쁜 원피스를 꺼냈어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사준 옷이었지만 입을 기회가 많지 않아 보관만 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보는 김 씨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김 씨는 문득 자신이 여전히 한 사람의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사별 후 자신을 단지 어머니나 할머니로만 규정했던 시간들이 아쉬웠어요. 정확히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씨가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어요. 수진은 약속 시간을 지킨 것에 대해 스스로도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1시간은 늦었을 텐데 오늘은 정확히 시간을 지켰어요. 김 씨는 지훈이의 짐과 함께 빨래 바구니와 열쇠가 든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김 씨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는 김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수진의 집 열쇠를 돌려주는 이유도, 빨래를 해주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김 씨가 이미 옷까지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마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김 씨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했어요. 수진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훈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김 씨는 수진에게 냉장고에 김치가 떨어졌으니 당분간 김치 얻으러 오지 말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훈이를 맡기기 전에 꼭 미리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 자신도 이제 개인 일정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하는 동안 김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수진의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김 씨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집 안으로 돌아온 김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더 당당해 보였어요. 등이 더 펴지고 표정도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과 설렘이 온몸을 감쌌어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긴 빛이 돌았습니다. 김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72년 인생에서 오늘처럼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날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변화였지만 김 씨는 이것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되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김 씨 자신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김인숙 할머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복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작은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김 씨는 아침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새로 시작한 요가 덕분에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또래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집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김 씨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누군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열쇠를 꺼내는 소리를 듣고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은 급하게 전화를 끊고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수진은 김 씨에게 김치가 다 떨어져서 조금 얻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요가복 차림으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 그대로 대답했어요. 우리 집 김치도 다 떨어져서 어제 새로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배송이 안 와서 김치가 없다고 덧붙였어요.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김 씨 집에는 항상 김치가 넉넉했기 때문이었어요. 김 씨는 담담하게 냉장고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김 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김치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종 반찬통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가득 찼던 김 씨 냉장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은 어디로 다 갔냐고 물었어요. 김 씨는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 먹기로 했다고 덧붙였어요. 수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평소 김 씨가 반찬을 이웃들과 나눠 먹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수진은 그럼 언제쯤 김치를 다시 담글 예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요즘 바빠서 김치 담글 시간을 잡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는 김 씨의 목소리에는 변명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지는 무슨 일로 바쁘냐고 물었어요. 김 씨는 요가 수업도 다니고 등산 모임에도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도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말하는 김 씨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수지는 갑작스러운 김 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김 씨가 개인적인 일정을 이렇게 많이 가진 것도 처음이었고 그것을 이유로 도움을 거절당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럼 지훈이를 오늘 맡아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갑작스럽게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미안하다며 오늘은 등산 모임이 있어서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6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소 김 씨라면 무조건 그래 알았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럼 내일은 어떠냐고 다시 물었어요. 김 씨는 내일도 오전에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병원 예약도 있어서 하루 종일 바쁠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김 씨는 수진에게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개인 스케줄이 많아져서 갑작스럽게 부탁받으면 어렵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수진의 표정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 했어요. 수진은 그럼 빨래는 언제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빨래는 해드리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각자 집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나머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가족인데 이렇게 박정하게 굴어야 하냐며 불만을 표현했어요. 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정한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내 계획과 일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수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김 씨가 갑자기 변한 것이 당황스러웠어요. 김 씨는 수진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평소 김 씨에게 이런 식으로 거절당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힌 후 김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김 씨는 등산복을 꺼내 입으며 저녁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6시에 만나기로 한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대되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김 씨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몇 번 더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매번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수진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씨는 요즘 자신이 쓸 돈도 빠듯해서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취미 활동들과 친구들과의 만남에 돈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어요. 수지는 점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소 김 씨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우선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수지는 집에서 혼자 지훈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김 씨가 해주던 일들을 직접 해야 하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칭얼거릴 때 달래줄 사람이 없어서 더욱 어려웠어요. 김치나 반찬도 직접 사거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김치를 사면서 수지는 김 씨가 담근 김치가 그리웠어요. 시판 김치는 김 씨가 담근 것만큼 맛있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늘어나고 집안일도 많아져서 수지는 점점 지쳐갔어요. 특히 지훈이가 할머니를 찾으며 보챌 때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수지는 김 씨 없는 일상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동안 김 씨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 씨의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수지는 마음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것이 일시적인 변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김 씨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과의 1박 2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마음이 설렜어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도 몸도 편안해졌어요. 친구들과 젊은 시절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 각자의 근황도 주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김 씨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희생만 하며 살았다며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여행 기간 동안 수진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김 씨는 여행 중이라며 간단히 안부만 묻고 통화를 마쳤어요. 평소 같았으면 수진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여행도 취소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김 씨는
한결 밝아진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보낸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김 씨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가족일에 바빠 미뤄두었던 취미였어요.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시간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예 강사는 김 씨의 글씨체가 안정되어 있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개인적인 칭찬에 김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많아서 이야기도 잘 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김 씨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등산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참여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교의 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을 보며 김 씨는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또다시 김 씨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지훈이 옷을 빨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나서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김 씨는 미안하다며 요즘 자신도 빨래가 밀려서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근처 빨래방을 이용해 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수지는 빨래방까지 가는 것이 번거롭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김 씨는 불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수진이 돌아간 후 김 씨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의 빨래까지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집 청소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손님이 올 예정인데 혼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김 씨는 그날도 요가 수업이 있어서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요가 수업을 한번 빠지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김 씨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중요한 약속이라고 설명했어요. 수지는 전화 너머로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김 씨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해주던 모든 도움을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이었어요. 수지는 혼자서 집 청소를 하며 김 씨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 씨 없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점점 느껴지고 있었어요. 김 씨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등산 모임에서는 자연 속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했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에 맞춰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 김 씨의 표정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보이던 모습 대신 생기 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등이 더 곧게 펴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웃들도 김 씨의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칠 때마다 표정이 밝아졌다며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미소 지으며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이웃들은 모두 김 씨의 변화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희생만 하며 살았다며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의 표정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지만 점점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김 씨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특히 지훈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보챌 때면 더욱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서서히 김 씨의 소중함을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상황이 불편해졌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김 씨는 수진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과정이 수진에게도 김 씨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김 씨의 작은 혁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이 가족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수진이 진정으로 김 씨의 소중함을 깨닫고 변화하는 날이 올 때까지 김 씨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이어나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연달아 터졌어요. 월요일 새벽 4시 지훈이의 울음소리에 수진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운 열이 올라 있었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지훈이는 밤새 칭얼거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토하기까지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장 먼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김 씨의 변화를 생각하니 손가락이 망설여졌어요. 수지는 급히 지훈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김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김 씨의 변화를 생각하면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결국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지훈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소아과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수진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고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더욱 보채며 울었어요. 수진의 옷은 지훈이의 침과 토사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며칠간 집에서 푹 쉬어야 한다고 진단했어요. 해열제와 감기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이미 수진이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지훈이를 재우고 나서 떨리는 손으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걱정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안부 전화조차 오지 않았어요. 김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지훈이가 아픈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며칠간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틀 정도만 지훈이를 돌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안타깝다는 말부터 꺼냈어요. 하지만 내일은 등산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고 모레는 오랜 친구와 함께 문화 공연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평소 김 씨라면 손자가 아프다는 소식에 모든 일정을 미루고 달려왔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수진은 목소리가 떨리며
지훈이가 정말 많이 아프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혼자서는 아이를 돌보면서 일까지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작게 쉬며 안타깝다면서도 이미 사람들과 약속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언한 김 씨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별로 묻어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수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 씨의 거절이 현실로 다가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김 씨가 자신의 일정을 가족보다 우선시하며 도움을 거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수진은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재택근무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회의들이 연달아 잡혀 있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30분마다 깨어나 물을 달라고 하거나 토할 것 같다며 보챌 때마다 업무가 중단되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상회의 중에는 지훈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려 마이크를 끄느라 당황하기도 했어요. 동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애가 아파서요라고 사과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훈이의 열이 조금 내렸지만 새벽 2시쯤 다시 열이 올라 깨어났어요. 수지는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감겨도 지훈이의 호흡소리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 4시경 지훈이가 또다시 토했을 때 수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김 씨가 밤새 함께 지켜주곤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혼자였어요. 화요일 아침 수지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지훈이에게 아침을 먹여줬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제 미뤄진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며 독촉 전화가 연달아 왔어요. 팀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수진 씨,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지는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또 다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세탁기에서 갑자기 큰 소음과 함께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면서 세탁물들이 젖어버렸습니다. 수지는 지훈이를 안전한 곳에 앉혀놓고 급하게 물을 닦아내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김 씨에게 전화해서 수리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한 손으로는 열이 나는 지훈이를 달래고 다른 손으로는 바닥에 물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수리업체를 찾아 전화를 걸어보니 오늘 오후 2시에나 기사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젖은 바닥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계속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이라 수지는 막막했어요. 수리기사가 오기까지 4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계속 바닥을 닦고 또 닦아야 했어요. 지훈이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계속 보채며 엄마에게 매달렸고 수지는 한쪽 팔로 아이를 안고 다른 팔로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이 아팠고 팔은 아이의 무게 때문에 저려왔어요. 수리 과정에서 더 많은 물이 새어나와 바닥을 또다시 닦아야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리기사가 안쓰럽다는 듯 말했어요. 댁에 도와줄 가족분은 안 계세요? 이런 일 혼자 하기 힘드실 텐데.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김 씨가 있었다면 수진은 안심하고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했어요. 김치 한 포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반찬,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육아, 도움, 집안일 분담, 심지어 경제적 지원까지 김 씨가 해준 일들의 목록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김 씨의 도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온몸으로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동안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김 씨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지훈이의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기침을 하며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수진이 간신히 아침 업무를 정리하고 있을 때 팀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 씨, 죄송한데 오늘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저녁에 미팅을 하자고 해요. 꼭 참석해야 할 것 같은데 6시까지 회사로 나올 수 있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팅을 놓치면 자신의 평가는 물론 팀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지훈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아픈 지훈이를 두고 야근을 할 수도 없고 회사 일을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었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이 떨리며 김 씨의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5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나서야 김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지훈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오늘은 문화센터에서 서예 전시회가 있어서 오후 1시에 나가야 해. 그리고 저녁에는 요가 수업 친구들과 저녁 약속도 있고. 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과 달리 흔들림이 없었어요. 수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정말 많이 아파요. 어머니 아니면 정말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청했지만 김 씨는 안타깝다면서도 이미 정해진 일정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른 분께 부탁해보거나 베이비시터를 구해보면 어떨까? 평소 같았으면 그래, 걱정 마라 하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왔을 김 씨가 이제는 대안까지 제시하며 거절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끄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김 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족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김 씨가 갑자기 변한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뒤져가며 급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먼저 시댁 근처에 사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요즘 무릎이 아파서 멀리 오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당일 베이비시터를 검색해봤지만 대부분 1-2일 전 예약이 필요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평소 연락하던 동네 맘카페에 급하게 글을 올려봤지만 갑작스러운 부탁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이가 아픈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정중한 거절만 돌아왔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진짜 완전히 혼자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있어서 든든했는데 김 씨 없이는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팀장에게서 재촉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수진 씨, 어떻게 됐어요? 클라이언트가 벌써 도착했는데 준비는 다 됐나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아이가 아파서 도움받을 사람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팀장의 한숨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결국 수진은 어쩔 수 없이 팀장에게 미팅 참석을 포기하겠다고 말해야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은 소파에 털썩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9시 지훈이를 간신히 재우고 나서 수진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수진은 지난 한 달을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김 씨가 아무 조건 없이 해준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에 지훈이가 열이 날 때 달려와 밤새 간병해주던 모습, 갑작스러운 야근 때 아무 말 없이 지훈이를 데려가던 모습, 일주일치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냉장고 가득 채워주던 모습, 돈이 급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김 씨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씨도 자신만의 삶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인데 마치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도우미처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붓고 빨간 눈으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수진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김 씨에게만 의존해서 살았는지, 김 씨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수진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진짜 후회와 깨달음이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이런 경험도 너한테 필요한 과정이야.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다. 김 씨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따뜻함이 조금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도움은 주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수진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의 마음이 정말로 돌아서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 주말 수진은 지훈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바구니에 김치 한 포기를 넣으면서 문득 김 씨가 그리웠습니다. 김 씨가 정성껏 담근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깊은 맛이 떠올랐어요. 시판 김치는 가격도 비싸고 맛도 밍밍했습니다. 각종 반찬들을 하나씩 사면서 계산 금액이 늘어갈 때마다 김 씨가 냉장고 가득 채워줬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툰 손으로 요리를 하면서도 수지는 계속 김 씨를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음식에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녁에 지훈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으면 온종일 쌓인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평소 김 씨가 도와줘서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에 사무쳤어요. 수지는 비로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김 씨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소중한 사람을 마치 당연한 서비스처럼 함부로 대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김 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 김 씨에게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자신의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 수업을 나가고 친구들과 문화활동을 즐기며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수진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마음 깊이 인정할 때까지 김 씨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김 씨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자존심을 지키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나갈 것인지 그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거울 속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결심을 했어요.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9도 고열에 시달리는 지훈이를 혼자 간호하던 밤, 터져버린 세탁기 앞에서 물바다가 된 바닥을 닦으며 흘렸던 눈물, 중요한 미팅을 놓쳐 팀장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봤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김 씨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가르쳐 주었어요. 수지는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에도 반차를 냈습니다. 오늘은 꼭 김 씨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전화로는 부족했습니다. 김 씨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수지는 김 씨의 아파트 앞에 도착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선물 상자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제껏 단 한 번도 김 씨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누르자 김 씨가 문을 열었어요. 요가복 차림의 김 씨는 수진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수진이 불쑥 방문한 것은 분명 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겠지만 오늘은 수진의 표정이 달랐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씨는 안으로 들어오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김 씨의 달라진 일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수진이 본 적 없는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등산 모임 일정표와 문화센터 팸플릿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차를 내오는 동안 수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김 씨가 차를 내려놓고 마주 앉자 수지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김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지는 흐느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39도 고열로 아팠을 때 혼자서 밤을 새워 간호하면서 김 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세탁기가 고장나 물바다가 된 집에서 지훈이를 달래며 바닥을 닦던 순간의 막막함, 중요한 미팅을 놓치고 회사에서 받은 질책, 시판 김치의 밍밍한 맛에 김 씨의 손맛이 그리웠던 순간들, 이 모든 경험이 김 씨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가르쳐 주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김 씨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김 씨의 시간과 정성을 함부로 대했는지 모두 인정했어요. 김치와 반찬을 아무 말 없이 가져가던 일, 지훈이를 갑자기 맡기고 연락도 없이 늦게 데려가던 일, 김 씨가 아플 때도 도움을 요청했던 일,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수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수진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움과 어색함이 밀려왔어요. 평생 자신이 남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위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이는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랜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듯한 감정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서운함이 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작은 반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관계 개선과 상호 존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김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말을 마치자 김 씨는 조용히 일어나 수진의 어깨를 잡고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김 씨는 가족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자신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김 씨는 평생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아왔고 그 후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갔다고 느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갖고 싶다는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했습니다. 생일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던 서글픈 기억, 동창회를 포기하고 지훈이를 봐줬던 아쉬움,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손주를 돌봐야 했던 힘든 순간들, 이런 경험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김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오랜 서운함과 슬픔이 수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은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깊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김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한 번도 김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진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 씨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김 씨의 일정을 먼저 물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김 씨가 열어보니 예쁜 머플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머플러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수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이런 대화가 필요했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어요. 김 씨는 앞으로도 지훈이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보다는 미리 이야기해서 서로의 일정을 조율하자고 제안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씨의 취미 생활과 친구들과의 약속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수지는 그동안 김 씨가 담아주던 김치와 반찬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판 김치를 사서 먹었지만 맛이 없어서 지훈이도 잘 먹지 않았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김 씨도 웃으며 다음 주에 김치를 담그면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반찬을 다 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수지는 이해한다며 이제는 자신도 요리를 배워서 가족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게 요리도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김 씨는 기꺼이 가르쳐 주겠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어요. 수지는 문득 김 씨의 달라진 모습이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요가와 등산을 하면서 건강해 보이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다고 했어요. 김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이 즐겁고 서예를 배우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김 씨가 당당해진 모습이 멋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김 씨도 자신만의 인생과 꿈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수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준 것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 씨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서비스 중단을 결심했을 때는 복수의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함이 차올랐어요. 이 작은 반란이 없었다면 수진과 이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삶도 이렇게 활기차게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지훈이를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김 씨는 저녁에 지훈이를 봐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김 씨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본 수진의 태도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수진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손자를 보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라며 웃었어요. 다만 이제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지훈이를 데려오기로 한 수진이 돌아간 후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진 이 변화가 기뻤습니다. 자신의 결단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에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 김 씨는 자신만의 삶을 살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자 수진이 약속한 대로 지훈이를 데려왔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지훈이의 표정에는 그동안 할머니를 못 봐서 얼마나 그리웠는지가 역력했습니다. 김 씨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며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요즘 배운 노래를 들려주겠다며 신이 났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지훈이를 보며 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김 씨는 지훈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수지는 저녁 8시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김 씨와 지훈이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김 씨는 지훈이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지훈이가 종이약을 접으려다 실패하자 김 씨는 인내심 있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종이를 접는 지훈이의 모습에 김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전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김 씨가 더 이상 의무감에서 손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김 씨의 표정을 더욱 밝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 약속 시간에 정확히 지훈이를 데리러 왔을 때 김 씨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수진은 이전과 달리 서둘러 떠나지 않고 지훈이가 만든 종이약을 보며 감탄했어요. 할머니와 잘 놀았냐고 지훈이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랑 더 놀고 싶다며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김 씨가 다음에 또 놀자고 약속하자 겨우 떠날 준비를 했어요. 수지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용돈도 정기적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김 씨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용돈보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며 수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과 지훈이가 돌아간 후 김 씨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주장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가져온 변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교훈으로, 갈등이 아닌 이해로 이 작은 반란이 서로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별빛이 창문을 통해 내려앉는 조용한 밤, 김 씨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서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그날의 복수 이후 3달이 흘렀어요. 김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은 요가 수업, 화요일 오후는 서예 교실,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으로 일정이 꽉 찼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김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활기와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 앞으로 소포가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어요. 택배를 받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였습니다. 카드에는 수진의 글씨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수진은 카드에 김 씨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다음 주 가족 모임에 꼭 참석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선물 상자를 열어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이 직접 만들었다는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다음 날 오후 김 씨는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이웃 최 씨를 만났습니다. 최 씨는 요즘 김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많이 변했다는 소문이 아파트에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빙그레 웃으며 현명한 복수가 가져온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다이어리를 펼쳐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서예 동호회 작품전이 열리고 다음 주에는 수진이 제안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김 씨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소식에 서예 선생님이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한 제자는 처음이라며 칭찬했어요. 저녁 무렵 아들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 연락을 자주 못했다며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에 관심이 없던 수진이 요즘은 요리책을 사 모으고 김 씨에게 배운 요리법을 연습하며 매주 김 씨의 일정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챙긴다고 말했어요. 김 씨는 이 모든 변화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현명한 가르침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수진을 변화시켰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복수가 아닌 교육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웃으며 이야기를 돌렸어요. 주말 아침 김 씨는 등산 모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훈이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김 씨에게 미리 연락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갑자기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지훈이를 몇 시간만 봐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 씨는 약속을 취소하고 지훈이를 봐주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김 씨는 미안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등산 모임이 있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에 지훈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놀랍게도 수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계획해서 부탁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수진의 이런 변화된 태도가 김 씨는 무척 기뻤습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건네며 등산 잘 다녀오라고 응원했습니다. 수진은 지훈이를 데리고 돌아가며 내일 놀이공원 약속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어요. 등산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어요. 저녁에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놀이공원 가기 전에 점심을 함께 먹자는 제안이었어요. 김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와 지훈이는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히 봐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놀이공원에서 만난 김 씨의 등산 동호회 친구들은 지훈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지훈이도 할머니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녁에 지훈이를 데리러 온 수지는 미리 예약한 식당으로 김 씨를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김 씨가 아닌 수진이 식사를 대접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식사 중 수지는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의 단호한 태도가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는지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례했는지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나아가 김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요즘 시어머니와의 건강한 관계 만들기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조언을 구한다며 김 씨의 지혜가 다른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복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귀가 후 김 씨는 서재에 앉아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심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김 씨 자신이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서예 전시회를 준비하며 김 씨는 특별한 작품을 완성했어요. 당당함이 가져온 존중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한 달 후 김 씨의 아파트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수진이 제안한 가족 모임이었는데 이번에는 김 씨의 생일을 맞아 성우와 수진이 직접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작년 생일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던 김 씨였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성우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무심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항상 아내 편만 들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수지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내오며 김 씨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시어머니로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의 김인숙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 씨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변화는 김 씨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모두를 위한 현명한 교육이었던 거죠. 당당한 노인이 존중받는 가정을 만든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 김 씨의 지혜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평생 희생만 강요받던 시어머니가 당당해진 순간 모든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아름다운 교훈. 김 씨의 작은 반란은 이제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김 씨는 자신의 인생 이막을 당당하게 써내려갈 것이었어요.